제14회 대한민국 독서토론 논술대회 본선 경기가 열리는 서울의 한 대학교. 이른 아침부터 전국 각 지역에서 예선을 통과한 학생들이 결승 진출자를 가리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감동을 주는 토론을 해보자. 이게 우리가 추구하는 목표입니다. 이러한 목표를 여러분들이 오늘 체험하면서 느끼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후에 있는 이야기시 토론장으로 여러분들을 초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독서토론 논술대회는 학교 교육 현장에서 재미있는 독서토론 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독서 의욕을 높이고 책 읽는 즐거움을 생활화하기 위해 시작됐습니다. 14년 동안 지속적으로 학교 교육, 독서 교육과 독서 토론 교육을 정착하게 하여서 아이들에게 꿈과 소망을 지닌 학교 교육을 만들기 위해서 독서 토론 교육을 해오고 있고, 그 교육의 일환으로 1년에 한 번씩 이런 독서 토론 축제 잔치를 펼치고 있습니다. 교육부가 후원하는 유일한 행사인 대한민국 독서토론 논술대회는 일선 교사들이 중심이 되어 조직된 전국 독서 새물결 모임에서 주최하고 있는데요. 공교육을 통해 독서 문화를 형성하고 자율적인 독서 태도를 키우게 하는 독서 축제입니다. 학생들은 대상 도서에서 주제를 추출하여 리서치 활동을 거쳐 토론지를 준비하고 각종 자료를 활용하여 토론을 펼치게 됩니다. 오늘 토론에 필요한 자료 같은 거, 사진 자료가 필요하니까 또 뽑아서 우드락으로 저희가 직접 만들어서 가져왔어요. 네, 준비는 충분히 했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준비했어요? 상대편 반박에 대한 재반박 같은 거 생각해봤고. 이 학생들 우선에 소비가 주제라서요. 소비 관련된 책을 엄청 많이 읽었고요. 여기 중학생들 대상도서 외에도 고등학교 대상도서도 많이 읽고 신문 자료도 많이 찾아봤습니다. 독서토론 논술대회는 독서를 바탕으로 한 논술을 통해 배경 지식을 함양하여 창의적인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을 키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토론 대회를 처음 나가면서 이번에 처음 나는 거니까 아무래도 약간 경험도 부족해가지고 긴장을 했는데 막상 해보니까 이걸 준비하는 과정에서 자료를 찾으면서 더 많은 지식을 쌓게 되고, 그리고 그것을 토론할 때 사용하는 게 정말 좀 재밌기도 했고요. 독서토론 논술대회는 크게 개인전과 단체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개인전은 초등학교 저학년부와 고학년부, 중학부, 고등부 모두 4개 부문으로 나누어져 있고, 단체전은 중학부와 고등부 2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해외 거주 한국인 학생을 포함한 대한민국 초중고등학생이면 누구나 독서토론 논술대회에 참가할 수 있는데요. 이번 대회 예선전에는 전국 17개 시도와 해외 거주 한국인 학교 학생 등 506개 학교에서 모두 91,357명의 학생이 응모하였습니다. 심사 결과 개인전에 505명, 단체전에 34개 학교에서 102명이 선발되어 본선 대회에 진출했습니다. 독서 논술과 토론으로 진행되는 본선 대회를 통해 이번 대회 우승자가 탄생하게 됩니다. 그 책을 읽는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아이에게 도움이 될 거기 때문에 책을 읽은 것으로 만족하지 꼭 입상하는 거는, 그렇지만 최선을 다해서 또 받으면 좋죠. 그래서 최선을 다하라고만 얘기를 했어요. 책 읽기만 거의 강조를 많이 했거든요. 쓰기하고. 근데 말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 알게 됐고. 독서토론 논술대회 단체전에서는 교차 지리식 독서 토론 방법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독서 새물결 방식이라고도 불리는 교차 지리식 토론 방법은 찬성과 반대로 나뉘어 팀별로 진행하는 형태인데요. 발제와 교차 조사 및 질의, 반론, 재반론, 최종 발언으로 전개되는 과정을 통해 대상 도서 활용력과 논제 해결력, 발표력을 평가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찬성과 반대이다 보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에 반대되는 생각을 설득해야 되니까 답답한 마음이겠죠. 그런데 그거를 그렇게 설득해가는 과정에서 아이들은 좀 땀을 흘리는 것 같아요. 그 땀을 흘린다는 자체가 아이들 입장에서는 긴장감이고 아마 스릴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찬성과 반대 의견으로 나타날 수 있는 공격적인 토론을 지향하고 상대방을 수용하는 올바른 토론 문화 형성을 위해
반대편의 주장을 경청하며 화합을 끌어내는 토론 자세까지 점수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만 잘하는 토론이 아닌 상대방과 교감하는 즐거운 토론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 책을 읽고 친구들이랑 같이 얘기를 나누니까 되게 다른 친구들은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구나. 그래서 더 저보다 깊은 생각을 하는 친구들도 있고 또 제가 미처 생각지 못했던 부분도 생각한 친구들도 있어서 토론하면서 되게 재밌었고요. 아이들을 보면서 역시 책과 이런 토론이 아이들을 많이 성장시키고 저 또한 함께 더불어 성장하고 있구나. 그럴 가능성이 있는 좋은 경험이었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지역 경제를 시도대항전 성격을 띠는 단체전 고등부 준결승 1조 경기에서는 강원도 원주 대성고등학교와 경북 김천고등학교가 결승 진출을 놓고 팽팽한 토론을 펼쳤습니다. 돈을 받고 반대 측의 그 아주 많은 대상도서의 활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 더 힘을 얻어서 4대5로 반대 측이 이겼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결승을 하게 되는데 지금 몸 상태가 안 좋은 상태에서도 좀 좋은 결과가 있어서 기분이 좋고요. 더 좋은 결과 있도록 열심히 토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편 단체전 고등부 준결승 2조 경기에서는 나머지 결승 티켓 한 장을 놓고 경기 소명고등학교와 전북 동암고등학교가 접전을 벌였습니다. 찬성팀 동암고등학교가 4점, 그다음에 반대팀 소명고등학교가 5점, 그래서 4대5로 소명고등학교가 승리를 했습니다. 너무 떨리는데 그래도 마지막까지 왔는데 최선을 다해서 후회 없이 하고 싶어요. 오늘 아빠 생신인데 우승을 아버지 생신 선물로 드리면 참 좋을 것 같네요. 경기도 소명 파이팅! 원주 대성 파이팅! 제14회 대한민국 독서토론 논술대회 중고교생 시도대항전 고등부 결승전 진행을 맡은 진광고등학교 노연실입니다. 이번 토론의 주제는 소비는 미덕이다라는 주제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선과 결선을 거쳐서 여기까지 올라온 두 팀의 학생들 너무 놀랍고 또 이번 토론이 열정적이고 또 즐거운 토론이 될 수 있도록 격려하는 마음으로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성 측 대성고등학교 팀의 소개가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강원도 원주에서 올라온 대성고등학교라고 합니다. 우선 사실 여기 반대측에 계신 소명고등학교와 아까 어제 조별리그에서 같은 조에 소속이 되어 있었는데요. 다시 한번 결승전에서 만나게 돼서 반가운 토론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토론을 하면서 서로 배워가는 토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대측의 소명고등학교 소개해 주세요. 네, 일단 저희도 반갑습니다. 네, 저희는 경기도에서 올라온 소명중고등학교이고요. 네, 저희가 이번에 팀 이름을 경청팀이라고 지어봤습니다. 맨 처음에 소비는 미덕이다라는 토론 주제를 준비할 때 그럼 토론의 미덕은 뭘까 생각을 해보다가 그럼 토론의 가장 큰 미덕은 경청이 아닐까 해서 저희 팀 이름 경청으로 지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토론의 주제뿐 아니라 토론의 미덕까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토론이 되기를 바라며 지금부터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론자 여러분은 토론의 정신을 잘 지켜 공정하고 합리적인 토론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찬성 측 제1발제자 준비되었나요? 네, 준비됐습니다. 네, 토론을 시작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찬성 측 제1발제자를 맡게 된 대성고등학교 추현호입니다. 우선 저희 측 주장을 말씀드리기 앞서 주제에 대한 정의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상도서 소비를 그만두다 21페이지를 참고한 소비란 살아가는데 굳이 필요하지 않은 무언가를 원하고 그런 욕망을 채우기 위해 돈을 벌어 쓰는 행위이며, 미덕이란 개인이나 사회를 만족시키며 사회에서 지향해야 하는 행위입니다. 이제 저희 측 주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측 주장은 소비는 미덕이다입니다. 그 주장 이유로 첫째, 소비는 우리 삶의 필수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교육부의 고등학교 경제 교과서를 살펴보면 경제란 생산, 분배, 소비를 하는 모든 활동이라고 게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소비가 우리 삶에서 필수 요소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박제가의 북학의에서는 재물은 우물과도 같다. 퍼쓸수록 가득 차고 쓰지 않으면 말라버린다 라며 소비의 중요성에 대해서 언급하였습니다. 더불어서
잘 보이지 않으시겠지만 이 천재교육 고등학교 일반사회 교과서에서는 케인스의 저축의 역설을 담고 있습니다. 이 저축의 역설을 참고하면 소비라는 것은 재고를 줄어들게 하고 생산을 증가시켜 결국 경제 성장을 촉진하는 계기가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소비는 우리 삶의 필수 요소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둘째, 소비는 개인의 만족감을 충족시켜 줍니다. 아까 정의에서 언급했듯이 소비란 무언가를 원하고 그런 욕망을 채우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대상도서 소비를 그만두다 43페이지를 보면 주 5일제가 도입되면서 소비를 이용한 휴식과 여가 생활을 통해 노동자들이 보다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더불어서 다른 대상도서 이 누가 내 지갑을 조종하는가 206에서 207페이지를 보면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마케팅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사람들에게는 개방성의 창문이라는 것이 있답니다. 개방성의 창문,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려는 개방성의 창문이 23세쯤이 되면 닫힌다고 하는데요. 이 개방성의 창문이 닫힌 상태에서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마케팅은 소비자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일으킨다고 합니다. 그 단적인 예가 무한도전의 토토가라는 것입니다. 기성세대들이 토토가라는 가요를 통해서 자신이 학창시절, 대학교를 다니던 시절, 젊은 시절의 가요를 다시 한번 회상하고 차트 역주행이라는 좋은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일으켰다는 것에 대해서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마케팅에 대해서 소비는 개인의 만족감을 충족시켜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덕이란 개인이나 사회를 만족시키며 사회에서 지향해야 하는 행위입니다. 소비는 우리 삶의 필수 요소이기 때문에 사회에서 지향해야 하는 행위이며 소비는 개인의 만족감을 충족시켜주기 때문에 개인을 만족시키고 개인이 만족된다면 사회가 만족하기 때문에 소비는 미덕이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찬성 측의 제1발제, 발제 시간을 잘 지켜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반대 측의 교차 조사 및 질의 반론 시간입니다. 준비되었나요? 네, 시간은 3분입니다. 첫 번째 발제 잘 들었고요. 사회에서 지향해야 하는 것이 소비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자본주의 사회에서만 국한된 얘기가 아닌지 듣고 싶습니다. 또 소비가 필수적인 것이기 때문에 미덕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맞으십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렇다면 필수적인 것이 미덕이라고 말씀하신 게 맞으신 거죠? 네. 네. 근데 미덕에 관한 설명하실 때 모두를 만족시키고 모두를 만족시키는 모두가 지향해야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이것이 필수적인 것, 즉 이것이 필수적인 것은 강제된다는 의미인데 강제적인 것이 우리에게 모두를 만족시키고 모두가 지향해야 될 것이 될 수 있을까요? 또한 개인이 만족하기 때문에 사회가 만족할 수 있는 것으로 도달할 수 있다 하셨는데 소비를 그만두다에 보면 이제 소비가 하나의 차별화의 지표가 되어서 이제 그 우열의 관계를 가리는 기능도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그 계층 간의 차별을 심화시키는 이런 소비 형태에 대해서 이것이 과연 개인의 만족이 사회의 만족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듭니다. 또한 소비를 통해 경제 성장을 촉진시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소비를 그만두다 136페이지에서 알 수 있듯 부자와 빈자의 격차로 인해 계층이 구분되는 현상이 뚜렷해지는 것을 보고 필자는 일본식의 지연, 혈연 공동체를 긍정적으로 재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는데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또 케인즈의 저축의 역설에 대해 말씀해 주셨는데요. 케인즈 당시에는 케인즈의 이론이 굉장히 큰 반향을 일으켰지만 현재 와서는 정부의 재정 확대 정책으로 인해 야기되는 기회비용인 민간 경제 구축 효과에 대한 개념이 부재하다는 이유로 케인즈의 개념이 사용되지 않고 있음을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또한 주 5일제가 되면서 이제 휴식을 취하면서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다고 하셨는데요. 네, 맞습니다. 물론 주 5일제를 통해 소비를 하면서 자유로운 여가 생활을 즐길 수 있게 되었던 점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 자유로운 삶과 문화를 즐기는 이 여가 생활이 어떻게 미덕과 연결될 수 있는지 그 연결점이 분불명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개인의 만족뿐 아니라 사회를 지향해야 하는 것이 미덕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말씀하신 내용들 대부분 개인의 만족에만 편향되어 있는 모습이 보여서 조금 더 사회가 지향해야 되는 것과 연관성이 어떤 부분인지 전체적으로 좀 더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차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교차 조사 및 질의 반론이 끝났습니다. 찬성 측 제1발제자의 재반론을 듣는 시간입니다. 준비되었나요? 네, 됐습니다. 네, 시작하세요. 네, 우선 반론 잘 들었습니다. 소비를 통한 계층 구분 현상과 소비가 차별화의 지표가 되어가고 있다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비라는 것이 차별화의 지표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작년 이 단체전 대상도서였던 스마트한 바보들을 예로 들고 싶습니다. 그 책 안에는 수박여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것입니다. 누가 너를 묶었느냐라는 얘기인데요. 그 누가 너를 묶었느냐라고 했을 때 소비라는 것이 나를 묶었다라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소비가 계층 구분 현상을 불러일으키고 차별화의 지표가 되는 것은 소비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소비자들이 소비 습관을 잘못 행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케인즈에 대해서 케인즈의 이론이 지금 사용되지 않고 있다라고 하셨는데 케인즈의 이론이 지금 사용되지 않고 있다고 해서 소비가 늘어나면 재고가 줄어들고 그로 인해서 생산이 촉진된다, 경제 성장이 촉진된다라는 이론은 지금 케인즈의 이론이 사용되지 않더라도 아주 지금 경제에서 기본적으로 말하고 있는 논리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여가 생활에 대해서 노동자들이 여가 생활이 어떻게 미덕과 연결되느냐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 개인과 사회를 모두 만족시키는 것이 미덕이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여가 생활을 통해서 노동자들이 소비를 통한 여가 생활을 통해서 노동자 개인이 만족을 했다면 그것은 미덕이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사회에서 지향해야 하는 행위다라는 것은 제가 정의를 드릴 때는 제 주장에 대한 정의뿐만 아니라 저희 2발제자, 3발제자, 최종 발언자까지의 모든 저희 팀의 주장에 대한 정의이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는 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 발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반론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반대 측의 제1발제를 듣는 시간인데요. 준비되었습니까? 네, 시작하세요. 안녕하세요. 일단 찬성 측 첫 번째 발제 잘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반대 측 발제 시작하겠습니다. 저희는 소비는 미덕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소비란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물자를 이용하거나 소모하는 일을 말합니다. 또한 니코마코스 윤리학은 미덕이란 마땅한 때에 마땅한 일에 대하여 마땅한 동기로 그리고 마땅한 태도로 행동하는 것, 다시 말해 중용이라고 정의합니다. 디드로의 딜레마를 보면 디드로는 18세기 프랑스 철학자인데요. 디드로는 선물 받은 멋진 가운을 때문에 다른 소비재인 책상을 소비하고 결국 서재의 모든 것을 새로운 것으로 바꾸게 됩니다. 하지만 이미 과거의 익숙함이 사라진 서재는 그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없었죠. 욕망의 추구가 만족 대신 또 다른 욕망을 낳는 이율배반적인 상황이 생긴 것입니다. 결국 소비는 소비를 낳고 이는 너무나도 쉽게 과도함, 즉 일종의 실패를 낳습니다. 생활윤리 교과서에서 아리스토텔레스가 행복의 본질이 덕이라고 얘기한 것에 따르면 소비는 미덕이기 위해서 행복을 가져다 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소비는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일이기에 행복에 도움이 되는 혹은 방해가 될 만한 영향을 끼칠 수는 있겠지만 삶 전체에 걸쳐 완전한 중용을 실천함으로써 얻게 되는 행복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디드로의 딜레마에서 볼 수 있듯 소비는 그저 또 다른 소비를 낳는 행복과는 동떨어진 삶을 살게 합니다. 소비를 그만두다 179페이지를 살펴보면 철학자 자크 라캉이 에크리에서 말했듯 인간이란 타인의 욕망을 욕망하는 존재입니다. 명품 가방을 탐내는 타인의 욕망이 나의 욕망을 유발하는 것이고 더욱더 복잡한 현실은 남들과 같아지기를 원하면서 다르기 원하기에 더 높은 액면가의 가치를 소비하려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사람들의 소비가 끝없이 진행된다는 사실입니다. 소비가 미덕이 될 수 없음은 오히려 소비를 칭송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더 잘 드러납니다. 소비를 그만두다 175페이지에서 알 수 있듯 소비가 중용에서 벗어나게 되는 직접적인 이유는 시장이 포화 상태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필요 없는 물건까지 억지로 사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기업의 상술뿐만이 아닙니다. 기업은 쪼그라드는 시장을 벗어나 또 다른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 없어도 생활에 아무런 문제가 없음에도 물건을 만들어 소비자 자신의 욕망을 자극해 구매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소비는 중용과 관련이 없으므로 미덕이 될 수 없습니다. 이상 반대측 첫 번째 발제 마치겠습니다. 네, 반대 측의 제1발제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반대로 찬성 측의 교차조사 및 질의 반론이 있겠습니다. 준비되었나요? 네. 네, 먼저 발제 잘 들었습니다. 아까 반대측 제1발제자께서 욕망을 채우기 위한 소비라고 언급해 주셨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자체로서 소비가 어떻게 나쁘다로 연결되는지 의심스럽습니다. 물론 기업의 마케팅이 욕망을 추구하기 위한 소비의 문화를 조정하는 것은 당연하고 그에 따른 부정적 영향도 맞지만 그 자체로서는 소비가 절대 나쁘다고 단정지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네, 우선 반대측 제1발제자의 발제 잘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 포화 상태를 통해 소비자는 필요 없는 물건을 소비하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필요 없는 필요 없는 물건까지 소비하게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박제가의 박제가의 기본적인 논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박제가의 가장 큰 기본적인 논리는 쓸데없는 물건으로서 쓸데있는 물건을 돌리는 것입니다. 쓸데없는 물건을 소비하여 쓸데있는 물건, 즉 경제 순환 원리를 더 경제를 순환시키자라는 물건인데, 그런 필요 없는 소비, 불필요한 소비도 어느 정도 경제 성장의 일환이기 때문에 그것이 꼭 미덕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딜레마라는 책을 드시면서 서재의 과거에 익숙함이 없어서 행복도가 떨어졌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맞습니까? 네. 과거에 익숙함이 떨어져서 행복감이 떨어졌다라는 것은 반대로 얘기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향수 마케팅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의 익숙함을 다시 찾았으면 그것은 행복한 것 아닙니까? 그런 기업의 마케팅을 통해서 소비를 했다는 것, 행복해지고 개인의 만족감을 얻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소비는 미덕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우선 먼저 일발제자 발언 잘 들었습니다. 소비란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켜준다는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반박을 드리고 싶은데요. 욕구 충족이 만족감으로 이어진다면 충분히 소비는 미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인간이란 타인의 욕망을 욕망하는 존재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소비의 문제가 아닌 소비 습관의 문제라는 부분을 지적해 드리고 싶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사회 교과서를 참고하면 베블렌이라든가 밴드웨건 효과라는 부분이 나오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소비가 문제라는 것이 아니라 소비 습관이 문제라는 부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도한 소비에 대해서 실패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돈의 인문학이라는 책을 보면 소비는 자연스러운 것이다, 적당한 소비는 너무 주관적이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도한 소비라는 것의 그 정의라는 것은 주관적이라는 것인데, 과소비를 어떻게 정의하실 것인지, 과도함이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이상 저희 반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찬성 측의 교차조사 및 질의 반론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반대 측 제1발제의 재반론 시간입니다. 네, 교차조사 잘 들었습니다. 먼저 두 번째 발제자 분께서 말씀하신 소비가 나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소비가 나쁘다라고 정의 내린 것이 아니라 소비의 특성상 소비가 소비를 낳게 되는 형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는 제가 미덕을 정의 내린 중용에 반하고 그로 인해서 미덕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또한 소비 습관이 문제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는 소비의 한 특성인 베블런 효과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이는 과시적 소비를 통해서 계층 간의 분화를 심화시키는데요. 이로 인해서 우리는 계층 간의 분화가 심화되고, 이로써 사회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므로 이는 지나침 혹은 과도함 혹은 실패 혹은 중용에 반한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과소비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달라고 말씀하시는데, 소비의 특성, 아까도 말씀드린 디드로의 딜레마나 타인의 욕망을 욕망하는 존재인 소비자로서 소비는 계속 연속되면서 소비가 끝없이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제가 지적드리고 싶은 바입니다. 이상 반대측 재반론 마치겠습니다. 네, 재반론 잘 들었습니다. 이제 첫째 마당이 끝났는데요. 2분간의 전략 협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말이야. 그 전제가 뭐냐면은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고 기업의 마케팅이 욕망을 추구하는 소비를 조장하기 때문에 인간의 끝없는 욕망이 곧 끝없는 소비를 낳는 것처럼. 그래서 뭐죠?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지향되는 소비는 과소비나 과도소비를 낳을 수 있으니까 미덕이 아니란 건데, 여기 잘못된 점이 과소비나 그런 과잉 소비가 절대로 미덕이 나쁘다고 할 수 있는 기준점이 아닌 게, 그건 소비 습관의 문제잖아. 소비의 질의 문제지. 우리가 지금 통하는 거 소비는 미덕이지 소비 습관이 미덕이 아니지. 찬성 측은 이처럼 소비와 소비 습관을 분리시키는 그 전략을 제1발제자가 대상 도서로부터 정의를 추출하고 두 가지 주장을 비교적 명쾌하게 잘 제시를 하였고요. 그 주장에 대한 근거들도 자기가 배웠던 경제교과서에서 들었고, 또 대상 도서 소비를 그만두다에서 들었고, 또 박제가의 북학의에서 들어오는 등 다양한 자료를 제시를 하여서 감동 있게 토론을 잘 펼쳐주었습니다. 한 가지만 아쉬운 것은 과연 소비와 소비 습관을 분리하는 부분들이 기업의 마케팅으로만 치부하기에는 어쩌면은 주장의 모순이나 또는 사회적인 지향점과의 괴리감 등이 느껴질 수 있는 대목이 있지 않았을까. 그런데 반대 측에서는 그 대목에 대한 재반론을 하지 못한 부분도 있었습니다만 그게 좀 아쉬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저쪽
정의가 좀 있다는 얘기를 할 거야. 왜냐면 저쪽은 개인의 만족, 사회와 개인이 만족하고 거기서 나아가서 지향해야 하는 게 미덕이라고 얘기를 했어. 얘가. 네. 그러면 근데 사실 내가 느끼기에는 계속 지금 개인의 만족만 얘기하고 있어. 사회가 지향해야 되는 것이, 그러니까 만족이 지향으로 이루어지는 거. 지향이란 결국 이게 꼭 필요하다는 얘기잖아. 너 어떡해? 일단 한 번 더 들어보고 내가 수용할 부분하고. 반대 측에서는 찬성 측과 달리 소비의 양상을 개인이냐 사회냐, 개인과 사회라는 양상으로 쟁점화하고 있습니다. 역시 탁월한 전략협의 시간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주장을 미코마코스의 윤리학에서 중용의 개념을 끄집어 와서 논리 전개를 하고 토론을 전개한 것도 우수한 토론 모습이었습니다. 좀 아쉬운 것이 있다 그러면은 미코마코스의 윤리학의 개념, 중용이라는 개념을 끄집어오는 과정 속에서 그 개념인지 그게 주장의 이유인지 명확하지 않아서 주장이 좀 명쾌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든 근거들 대상도서에서 들었고 또 윤리 교과서에서 근거를 든 건 좋았는데 그것이 그만큼 좀 감동을 다가오는 것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네, 전략협의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열띤 첫째 마당에 이어 이번에는 두 번째 마당을 열겠습니다. 각 팀의 제2발제가 준비 중이고요. 첫 번째 찬성 측 제2발제 준비되었나요? 네. 네, 시작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찬성 측 제2발제자 김종영이라고 합니다. 저희 팀의 주장은 소비는 미덕이다, 즉 찬성 측의 입장인데요. 제 주장을 말씀드리기 앞서서 먼저 반박부터 하고 넘어가자면 반대 측 제1발제자께서 저희 측 제1발제자께 소비가 경제활동의 필수 요소라는 개념은 자본주의 사회에서만 통용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질문을 해주셨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오늘 7시에 보도되었던 YTN 뉴스와이드에 나왔던 기사를 참고하면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 기사에 따르면 북한이 최근 경제활동, 즉 경제성장을 위해서 대부분 저녁에 소비 운동을 장려하는 등의 어떤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합니다. 이를 통해서 봤을 때 이런 개념이 반드시 자본주의 사회에서만 통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제 주장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첫째 주장은 소비는 사회적 발전의 밑바탕이 된다. 즉 우리 사회의 발전은 소비로부터 시작되기에 저는 주제에 찬성하는 바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소비는 사회 모든 경제활동의 필수 요소입니다. 고등학교 경제 교과서를 참고하자면 기업은 국가적 차원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기업의 성장은 사회 혹은 국가적 발전을 촉진시킵니다. 저는 이 점에서 소비가 곧 사회 발전의 밑바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상도서인 누가 내 지갑을 조종하는가에서도 알 수 있었듯이 기업이 다양한 소비 문화를 개척하고 소비 시장을 늘려감에 따라 활성화되는 소비 문화는 곧 기업의 성장으로 이어졌습니다. 다시 말해 사회 구성원들의 소비가 사회적 발전에 큰 기여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장으로 소비를 통해 올바른 소비 가치관을 확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문맹은 생활을 불편하게 할 따름이지만 금맹은 생존을 불가능하게 만든다. 고등학교 1학년 기가 교과서에 서술된 미국 연방준비은행의 말씀입니다. 은행 의장의 말씀입니다. 대상도서 소비를 그만두다 192페이지에서도 나와 있듯이 우리 사회에서 소비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올바른 소비 가치관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도 충분히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고등학교 1학년 기술과정 교과서 89페이지를 살펴보면 올바른 소비 가치관의 확립이야말로 현재 청소년들에게 가장 필요한 교육이고 엘빈 터플러 청소년부의 미래 책에서도 어려서부터의 경제생활이 커서 올바른 경제관념을 생성하는 데 중요하게 작용한다고 서술한 바 있습니다. 그 예가 도서 나에게 돈이란 무엇인가 51페이지의 필자의 아들 이야기인데요. 필자는 올바른 소비 가치관을 확립시키기 위하여 어려서부터 아들에게 잦은 잔심부름을 시킴으로써 소비 경험을 쌓게 하는 등의 노력을 보였습니다. 즉 올바른 소비 가치관을 확립하려면 지속적인 경제생활, 소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소비는 사회적 발전의 밑바탕이 되고 이에 따른 소비를 통해 올바른 소비 가치관을 형성시킬 수 있다는 점에 근거하여 저는 주제에 찬성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찬성 측 제2발제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반대 측의 교차조사 및 질의 반론이 있겠습니다. 시간은 3분입니다. 두 번째 발제 잘 들었습니다. 첫 번째로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개인의 만족을 충족시키는 것이 소비의 정의 맞습니까? 미덕의 정의입니다. 아, 미덕의 정의는 사회가 지향해야 되는 것이 미덕이 아닌가요? 그 이로써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 소비의 미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개인의 만족만을 충족시키는 것이
개인의 만족만을 충족시키는 것이 사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라고 하셨는데, 예를 들어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회 계층 분화를 심화시킨다던가 혹은 베블렌 효과로 과시적 소비를 하는 것은 사회가 지향해야 될 방향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미덕이 될 수 있는지 설명 듣고 싶습니다. 네, 또한 소비의 문제가 소비가 기업의 발전을 촉진시킴으로 인해서 사회 발전이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신 부분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런데 현재는 오히려 소비를 통해서 기업이 발전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특정 기업만 발전한다든지 또는 여러 가지 소비를 통해서 일어나고 있는 불균형이 많습니다. 따라서 저는 발전만이 무조건 기업의 발전만이 오직 문화의 발전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어떠한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는 것을 살펴봐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점에서 소비가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소비는 도구일 뿐이기 때문에 그런 미덕적인 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없기 때문이죠. 따라서 이런 부분에서 소비가 미덕이 될 수 없는 것은 아닙니까? 또한 근거로서 YTN 뉴스를 제시해 주셨습니다. 북한이 경제 성장을 위해 소비를 촉진하자고 이런 주장이셨는데, 저는 북한의 동아리를 함으로써 제 경험을 살려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북한은 자본의 가치가 거의 없고 거의 배급받는 사회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 자본으로 인한 소비를 촉진하는 거, 이거 과연 전 계층에게 해당되는 말인지, 그게 북한 전 사회적으로 전반적으로 이해되는 그런 기사인지 궁금합니다. 소비를 통해서 소비의 올바른 소비에 대한 가치관 혹은 올바른 소비에 대해서 배울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맞습니까? 소비를 통해서 소비 가치관을 확립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소비의 특성상 소비가 또 다른 소비를 불러일으키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소비가 쾌락을 충족시킨다는 정의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쾌락에 관한 공정한 판단을 내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니코마코스의 윤리학에 나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듣고 싶고, 또한 이는 제가 정의 내린 미덕 중용이라는 개념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소비를 통해 소비 가치관을 확립하자고 할 수 있다 말씀드렸는데, 이런 논리는 마치 범죄를 직접 함으로써 범죄를 하지 않을 수 있는 것에 대한 교육을 받는다는 얘기는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반대 측의 반론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찬성 측의 재반론이 있겠습니다. 네, 먼저 반론 감사합니다. 찬성 측 제1발제자께서 맨 처음에 해주신 베블린 효과와 더불은 반론은 저희 측 제3발제자의 의견과 비슷하기 때문에 저희 측 제3발제자께서 충분히 답변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제2발제자께서 너무 특정 기업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냐 했는데, 제가 여기서 핵심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이 기업과 소비 간의 관계로서 누가 내 지갑을 조정하는가 도서에서, 물론 소비자들의 기업이 마케팅으로 인해서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것은 맞지만, 그로 인해서 소비 시장이 활성화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기업의 성장에 더불어 이 공존성이 국가 경제 활성에 기반한다는 것을 충분히 장점이라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3발자께서 북한 이야기를 통틀어서 저에게 반론을 해주셨는데, 제가 이 북한 이야기를 든 것은 제1발제자께서 어떠한 그런 필수 요소란 개념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만 통용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반론에 대해서 답변을 해드린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답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번에는 반대 측의 제2발제를 듣는 시간입니다. 준비되었나요? 네, 시작하세요. 네, 먼저 제2발제자는 발제 잘 들었습니다. 네, 저도 제 발제를 하기 앞서서 먼저 몇 가지 반론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아까 전에 제1발제자님께서 케인즈의 이론의 기반 자체는 무너지지 않고 있다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제 아까 얘기를 통해서 케인즈가 직접 얘기한 그 소비의 구조 자체가 더 큰 기회비용의 발생으로 인해서 무너진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네, 또한 아까 전에 제1발제자님에 대한 반론 중에서 개인이 욕망을 추구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소비 자체는 미덕인 것이 아니냐 말씀해 주셨는데, 이 부분에서 저는 그러면 탄선팀의 미덕에 대한 정의에 맞추어서 과연 욕망을 추구하고 욕망을 계속해서 추구하는 것이 사회가 지향해야 되는 것인가 라고 묻고 싶습니다. 즉 미덕이냐고 묻고 싶은 것이죠. 마지막으로 소비가 지금 제가 이제 공자의 말을 통해 설명을 할 테지만, 소비가 미덕이라면 사실 기업의 불균형이라는 데는 부작용이 일어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제 2발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소비가 미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첫째, 소비를 통해 나타나는 현상들은 일반적으로 악덕이라고 여겨지는 일들이기 때문입니다. 소비는 역사적으로 명백하게 악덕인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수많은 아이들이 노예에 가까운 생활을 하며 노동을 착취당하고, 기업들은
어떻게 하면 소비자를 속일 수 있을까 고민합니다. 누가 내 지갑을 조종하는가에서 나오는 캐럴린 롱미드의 사건을 예로 들겠습니다. 그녀는 작은 전자제품 매장에서 2년 넘게 일하면서 약 22만 5천만 달러의 돈을 훔쳤습니다. 5천 달러 죄송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이 모든 것을 다른 돈이 아닌 명품을 사기 위해 소비했습니다. 그녀는 쇼핑 중독 상태에 빠진 것이죠. 문제는 기업들이 소비자들을 중독으로 몰아가고 중독 증세를 더 심각하게 만들기 위해 안달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캐럴린 롱미드의 인생이 그렇게 나락으로 떨어지게 된 데에는 기업의 미필적 고의가 명백하게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책에 따르면 기업은 어떻게 하면 이렇게 롱미드와 같은 사람을 더욱더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 계속해서 연구하고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소비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윤리는 거의 무시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전혀 존재하지 않던 문제들이었지만 소비가 중심이 되는 사회로의 이행이 이루어지며 이러한 부작용들은 갑자기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사례들을 통해서 소비가 악덕임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 미덕은 저절로 우러나오게 되어야 하기 때문에 소비는 미덕이 아닙니다. 윤리학상 교과서에서의 공자의 덕에 관한 내용과 논어에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공자는 덕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저절로 우러나오게 하는 게 진정한 덕이라고 말하며 애쓰지 않아도 규범이나 바른 길을 저절로 행할 수 있게 한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즉 덕이 미덕이 되기 위해서는 그 자체로 옳은 상황을 만들어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소비는 그것을 사용하는 주체인 인간을 올바른 길로 미덕의 길로 이끌어낼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즉 소비는 공자가 말한 바른 길을 저절로 행할 수 있게 하는 요소가 내재되지 않기 때문에 미덕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저는 소비가 미덕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반대측 제2발제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반대로 찬성 측의 교차조사 및 질의 반론이 있겠습니다. 시작하세요. 네, 먼저 발제 잘 들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정리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계속 그 기업과 마케팅 그리고 소비자들의 욕망에 대해서 계속 논쟁이 오가고 있는데 저희 측에 대한 생각을 정리해 드리자면 먼저 반대 측에서 주장하시는 욕망과 더불어 개인의 욕망을 추구하는 소비와 거기에 따른 과잉 소비, 과소비는 절대로 소비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일단 그것은 개인이 욕망을 추구하는 것은 절대로 누가 나쁘다, 좋다라고 기준점을 내릴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게다가 이에 따라 추구되는 과잉 소비나 과시 소비는 기업의 마케팅, 즉 극이윤 추구적인 성향을 띈 기업의 마케팅의 잘못이지 그로 인해 조장된 소비 습관의 잘못이지 절대로 소비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 다시 한번 명시시켜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선 반론 발제 잘 들었습니다. 저희 측 제2발제자의 반론에 좀 덧붙이자면 이 청소년 경제사전이라는 책에 기업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기업이라는 것은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집단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소비자의 소비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되고 마케팅 전략이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그 마케팅 전략에 있어서 소비 자체의 미덕의 성격을 어느 정도 퇴화시킨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외부 요소에 대해서 소비의 성격, 소비의 미덕이라는 성격이 퇴화되었기 때문에 헌법 제119조에서는 국가가 그 기업에 개입을 하여서 그런 것을 막을 수 있다라는 문제가 개입이 되어 있고요. 또한 노동 착취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노동 착취라는 것은 소비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생산의 과정에서 기업의 부도덕적한 면목이 보이는 것이지 그것이 소비의 문제와 연결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네. 사회 계층의 분화를 심화시키는 것이 소비이다라는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베블렌 효과 예시 들어주신 거 맞습니까? 네. 네,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부분은 소비 자체의 문제가 아닌 소비 습관의 문제라는 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소비에 관련된 소비에 관련된 게 다 악덕으로 거의 다 모든 게 악덕의 흐름으로 간다라고 말씀해 주신 거 맞습니까? 이발제자님? 약간 다른 것 같습니다. 발제를 해주실 때 소비가 악덕으로 흘러가는 흐름들이 좀 있다라는 부분에 말씀해 주신 부분이 들었는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 윤리적 소비라는 책을 참고해 드리고 싶습니다. 요즘에는 윤리적 소비라든가 공정무역 등 소비가 미덕으로 흘러가는 그런 흐름들이 있는데 그 흐름도 한번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추가 반론 드리겠습니다. 아까 저희 측 최종 발언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소비가 악덕의 일을 야기한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극단적으로 우리는 소비를 하지 말고 살아야 하는 것인지 소비가 악덕의 일을 야기한다면 소비가 악덕이라면 소비를 하지 말고 살자는 것이 반대측의 의견인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네, 이상 반론 마치겠습니다. 네, 찬성 측의 반론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반대 측의 재반론이 있겠습니다. 네, 일단 과소비라든지 소비의 습관 얘기를
먼저 반론해 주셔서 제가 반론하고자 하는 것은 과소비 문제가 소비 자체가 아닌 소비의 습관의 문제라는 것일 수도 있다는 것을 일부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소비 자체가, 즉 욕망을 추구하는 행위 자체가 말씀하신 미덕의 정의대로 사회가 추구해야 할 것인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욕망을 추구하는 것이 사회 전체가 지향해야 될 행위가 된다면 그 사회는 정말로 모든 욕망만이 가득 차고 배려라든지 아름다운 모습들이 없는 사회 모습이 될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을 이제 지적을 한 것이고요. 또한 소비가 퇴화시켰다는 표현을 쓰신 것 같은데 제가 맞게 들은 게 맞습니까? 예, 제가 표현상으로 그렇게 말했습니다. 네, 저는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이 부분은 부정적인 뉘앙스라고 받아들이고 그것에 대한 해결책이 정부에서 내려졌다고 말씀해 주신 것 맞습니다만 실제로 지금 정부의 사례를 통해서 어떤 소비의 문제들이 해결된 것, 그런 사례들이 뭔가 있는지도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윤리적 소비에 대해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부분은 제가 아까 공자의 미덕에 대한 정의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윤리적 소비를 통해서 일부 미덕으로 보이는 소비를 할 수 있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린 것은 소비라는 것 자체가 만약 미덕으로 저절로 이루어지게 하는, 미덕을 저절로 능동적으로 미덕으로 바꿔나가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다면 윤리적 소비라는 것이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소비는 필연적으로 윤리적이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현재로서 소비의 모습은 그렇지 못한 모습들이 충분히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고 대답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반대 측의 재반론 잘 들었습니다. 이제 둘째 마당이 끝났는데요. 2분간의 전략 협의 시간을 거쳐 최종 발언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족이랑 지향하는 행위를 굳이 연결시키지 말라고 해. 별개적인 문제지. 거기 그 자체로 옳은 상황을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를 했거든. 근데 우린 소비 자체는 미덕적이다. 근데 저기서 얘기한 것도 외부적인 상황을 받아서 미덕 압도가 되는 거 아니냐 이 얘기를 해버렸지. 그 자체로 옳은 상황. 찬성적 제2발제자인 김정 토론자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그리고 따뜻한 눈빛으로 상대방을 존중하며 토론을 잘해 주었습니다. 이게 토론의 정신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장의 이유도 계속 일관되게 소비가 문제가 아니라 기업의 마케팅 등으로 일어난 소비 습관의 문제이다. 그리고 경제교과서에 배운 내용대로 기업은 국가 경제에 이바지하고 그래서 기업을 통해서 경제가 발전할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펼치고 있었죠. 여기에 대해서 반대 측에서 과연 기업의 그러한 역할이 장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기업 중에서는 과소비를 낮게 하고 욕망을 부추기는, 그래서 이 소비 습관이 아니라 소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그런 논박이 서로 이어졌으면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좀 아쉬움이 있었고요. 생산과 분배와 소비가 필수 요소라서. 근데 나 생산에 문제가 생겼어? 그러니까 생산에 문제가 생기면 결국 소비에도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지. 그런 거 하나 짚으면 좋겠어. 그리고 이걸 자꾸 소비 습관으로 이게 편향시키려는 그런 나 지금 그래서 얘기한 거야. 이것이 그러니까 소비 습관의 문제가 아니라 소비가 중시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런 결과가 나타났다면 이것은 명백하게 소비의 특성을 나타내는 것이고 이로 인해서 소비는 잘못된 습관 때문이 아니라 소비가 이걸 야기한다고 봐야 되는 게 맞다라고 는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찬성 측 이발제자가 서두에 반박을 하면서 YTN 뉴스 보도를 하나 인용하였죠. 앞서 1발제자가 놓쳤던 그 반론 내용이었는데요. 자본주의에서만 소비가 통용되느냐, 이거에 대해서 이발제자가 뒤늦게 이렇게 설명해주고 있는데요. 북한의 실태에서 소비를 부추기는 행위가 있었다 하는 것을 통해서 소비는 자본주의만의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하였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비가 북한에서 좀 일어난다 해가지고 북한의 모습이 자본주의 사회라고 하기는 어렵겠죠. 이 부분을 반대 측에서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라고 좀 지적했었으면은 서로 더 치열한 논박이 되었을 텐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웠습니다. 전략 협의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자, 이제 최종 발언만 남겨두고 있는데요. 대상 도서뿐만 아니라 다양한 관련된 도서를 연관시켜서 자신의 주장을 이야기해준 양 팀의 내용이 너무 돋보였습니다. 이제 마지막 최종 발언을 통해서 자신들의 주장을 공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측 최종 발언 준비되었습니까? 네. 네, 시작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찬성 측 최종 발언자 황재영입니다.
저희 측 주장을 말씀드리기에 앞서 반박 몇 가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헌법에 관해서 질문을 하나 해주셨는데 마케팅이란 외부 요소에 인해서 미덕이 아니게 변했다면 법이라는 외부적 요소로 그 미덕이 아니게 변한 부분을 바꾸자는 게 저희 측 논리 방식이고요. 그리고 미덕이란 정의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측에서 미덕이란 개인이나 사회를 만족시키며 사회에서 지향해야 하는 행위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걸 만족감과 지향해야 하는 행위를 굳이 연관시켜서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따로따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과 관련해서 그 자체로 옳은 상황을 만들어야 한다라는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도 소비 자체는 옳은 것입니다. 하지만 외부 요소로 인해서 반대측에서 말씀하신 악덕으로 변하는 것도 다 외부적 요소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소비 자체는 미덕이다라는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저희 측의 주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측의 주장은 소비는 미덕이다입니다. 그 이유로 첫째, 소비는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그 근거로 소비는 우리 삶의 필수 요소이고 사회적 발전의 밑바탕이 됩니다. 버나드 맨더벨의 꿀벌의 우화를 참고하면 부자의 소비가 사람을 돌아가게 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주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비는 우리 사회가 원활하게 흘러가는 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둘째로 소비는 개인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 근거로 소비는 개인의 만족감을 충족시키고 올바른 소비 가치관을 형성시켜줍니다. 한 신문에서 돈을 잘 버는 것보다 잘 쓰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소비 습관이 중요한데 소비 습관은 어려서부터 소비를 하면서 자신의 습관을 반성하며 생기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부도 소비 중에 하나입니다. 기부는 개인에게 성취감과 만족감을, 사회적으로는 어려운 사람을 돕는 작용을 합니다. 따라서 소비는 미덕이라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네, 찬성 측의 최종 발언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반대 측의 최종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저는 반대측 최종 발언을 맡은 구지선입니다. 일단 찬성 측 최종 발언 잘 들었고요. 앞서 반박을 먼저 하겠습니다. 일단 외부 요소를 자꾸 말씀하시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소비가 우리는 기업을 통해서 마케팅을 통해서 광고를 통해서 소비를 합니다. 우리가 소비를 할 때 꼭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그걸 통해서 해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이런 상황을 봐서는 소비와 외부 요소를 따로따로 독립적으로 보는 것은 무리일까 싶지 않습니다. 또한 소비는 필요하다는 것은 어느 정도 수용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미덕으로 이어지기까지의 그런 연결점이 좀 분불명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교차 질의 시간에 노동 착취는 생산만의 문제이다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제일 발제자분께서 맨 처음에 생산과 분배와 소비는 한 사이클 필수 요소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생산에 문제가 생긴다면 그의 사이클에 동조되어 있는 소비 또한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 반대측 최종 발언 시작하겠습니다. 소비는 미덕이 아닙니다. 이에 대한 주장은 두 가지 정도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째, 소비는 저절로 바른 길을 행하지 못함으로 미덕이 아닙니다. 윤리와 사상 교과서에 나오는 공자의 논어에 따르면 미덕이란 인위적인 노력 없이도 저절로 바른 길을 이끌어내야 되는데요. 누가 내 지갑을 조정하는가? 이 책에 보면 봉춤 키트라는 사례가 나옵니다. 이는 바른 길이 아니고 불건전하고 좋지 않은 길을 만들어냅니다. 이처럼 이런 사례가 있으므로 저절로 인위적인 노력 없이 미덕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둘째, 소비는 과도함을 불러일으켜 균형을 벗어나므로 미덕이 아닙니다. 소비를 그만두다에 나온 시장 포화 상태, 시장 창조 등 이런 현상들을 통해 불필요한 소비까지 과도하게 불러일으킵니다. 따라서 중용에 쉽게 부합하지 못하므로 소비는 미덕이 아닙니다. 이상 반대측 최종 발언 마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제14회 대한민국 독서토론 논술대회 중고교 시도대항전 고등부 결선전을 마치겠습니다. 네, 지역 예선을 거쳐서 본선대에 오기까지 굉장히 많은 토론이 있었는데요. 대상 노선을 읽고 또 다양한 이야기들을 주고 나누면서 많은 걸 느꼈다고 생각이 듭니다. 심사 결과가 집계되는 동안 학생들의 소감을 좀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찬성 측의 대선고팀 이번 토론 어땠나요? 아마 토론을 여러 번 하면서 많이 배워가는 과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만들어주신 이 독서샘물결 선생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윤리 교과서 참고하는 거에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저희도 윤리 교과서를 배우긴 하는데 윤리 참고할 생각을 못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많이 배웠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소명교 친구들은 어땠나요? 그 자료의 방대함과 그 방대한 자료를 정확히 본인이 원하는 입론으로 적용시키는 능력에서 감탄을 금하지 않을 수 없었는데요. 정말로 그런 부분들은 잘 좀 배워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상대편 쪽에서 정말 긴장하지 않은 것처럼 매끄럽게 이렇게 말을 하시는 거 보고 저도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네, 토론의 승패와 관계없이 수준 높은 토론을 보여준 두 팀의 학생들에게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결승전에서 각각의 주장을 잘 전개했지만 관련 교과서까지 활용하여 소비가 미덕임을 일관되게 강조한 원주 대성고등학교가 제14회 대한민국 독서토론 논술대회 단체전에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학교 교육 속에서 토론 문화를 정착하기 위한 대회의 취지와도 잘 맞는 모범적인 토론 대회였습니다. 먼저 이런 대회에서 우승한 건 큰 영광이라 생각하고 어떤 상대방을 제 주장으로서 설득시키고 감동시키자는 생각에서 한번 결승전에 참여하자 해봤는데 제 뜻대로 조금 안 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지만 형들이랑 조금씩 협동하면서 한 중요한 경험이었기에 뜻깊은 어떤 대회였습니다. 선생님들이 야자를 잘 빼주셔서 후원을 잘해주셔서 감사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부모님도 응원 많이 해주셨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대성고 파이팅! 단체전이 끝나고 개인전 경기가 시작됐는데요. 대회에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교육적 효과가 크다 보니 참가한 학생들 또한 토론과 논술 교육에 대해 만족감이 높았습니다. 있으면 토론하는 법 이렇게 더 잘 알게 되어서 좋은 것 같아요. 많이 얻어가고 이 대회에서 많은 사람들 보고 많은 생각을 나누는 게 저희 앞으로 공부하는 데 있어서도 많이 도움될 것 같아요. 오늘 토론을 하면서 느낀 거는 우리 아이들이 토론을 잘 한다라기보다는 아직까지 토론을 좀 어려워한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바라고 있는 것은 이런 대회를 통해서 아이들이 토론을 즐기고 그 즐기는 문화가 교실에도 많이 퍼져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번 독서토론 논술대회를 준비하고 대회를 치르는 동안 한껏 성숙해진 학생들을 보면서 독서강국,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볼 수 있었습니다. 독서토론은 저희한테 진짜 유익하고 책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독서토론 하면서 많은 친구들을 볼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색깔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이야기를 가지고 저의 그 종이를 다양한 색깔로 색칠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